사실 안 꼽는 찐빵인 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통합의학센터의 핵심은 영양치료였고요. 특히 그 중에 약초치료에 있습니다. 그것이 빠지고 그냥 단순하게 다른 것만을 한다는 것은 형식만 잡은 통합의학센터라는 말을 통합종양학 가이드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암은 약초요법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특히 통합의학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식이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암을 하고 있을 때 또 암이 현재 상당히 막강한 적이 자라고 있는데 단순히 음식만으로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알려줘야 될 가이드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통합종양학 의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항암제나 방사선을 지금 시작한 암 환자분들이 제가 치료 중에 반드시 뭘 먹어야 할까요? 또는 비타민 같은 걸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가장 지금 모델링으로 삼고 있는 곳이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인데 여기가 통합의학센터라는 말을 캔서센터 분명하게 우리 암센터는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이 MD 앤더슨 모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만 하고 있어요. 암 환자가 있으면은 종양내과 교수님이나 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나 이렇게 불편해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항암제를 쓰시세요. 아니면은 수술을 하시죠.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여기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MD 앤더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통합의학을 하는 종양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주에는 침 치료하거나 음악 치료라든가 마사지 치료하거나 영양 치료하거나 운동요법을 하는 요가 치료하거나 이런 분들이 한 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아주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학회를 통해서 제가 이번 11월 29일에 가서 의사선생님들하고 한의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픈적인 어떤 논문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듯이 오픈적인 강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통합의학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MD 앤더슨 형태의 모델인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암 환자들이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객관적인 결정을 피드백하고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MD 앤더슨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가? 보통 크게 5가지로 보통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생물학적 기반의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허브는 한약을 포함하는 겁니다. 한약도 있고 국내에서 쓰는 한약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허브의 재질 아까 말한 민트라든가 여러 가지 로즈마리 같은 그런 약재들이 한약재로 현재 국내에서는 안 쓰고 있지만 항암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브로콜리를 한약으로 쓰신 분들은 알았잖아요, 그죠? 브로콜리를 한약재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국내 한의계에서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미국 같은 데서도 국내 한의계 내용을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브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 또 식이보충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치료에 정확히 이용하고 있고 대용량 비타민 요법이라든가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점심시간 때 드셨던 항암 특별 치료식 같은 경우도 집중적인 치료의 통합의학 치료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MD 앤더슨 입장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주로 하는 건 이거예요. 항암, 수술, 방사선. 크게 3가지만 메인으로 탁 하고 이것을 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알아서 맛있는 거 드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마사지가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음식이 좋아요? 비타민이 좋아요? 뭐 항산화제가 좋아요?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잘 못 말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 MD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각각의 전문가들이 같이 다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전문가, 태극권 전문가, 마사지 전문가, 침 전문가, 재활 전문가, 운동 전문가, 영양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각각이 충분한 어떤 카운셀링을 해주시면서 또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교육을 해서 올바른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금연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이곳에서 하고 있어요. 암 환자분들 대부분 이제 통증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통증에 대한 것들을
또 지시적인 치료에 대한 센터별로 되게 또 따로 있습니다. 피로, 암성 피로 되게 어렵죠, 그죠? 암성 피로 센터가 따로 있어요,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지 암은 가장 좋은 통합의학 치료가 된다라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영양에 대한 부분이 있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통합종양학은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그게 가이드라인이 1A, 1B, 1C, 2A, 2C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중에 이제 1A는 뭐냐면 강한 권고가 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최소한 그 강력한 논문, 아주 진조 논문이 있다라는 거죠. 또 강한 권고라고 1B라고 하는데 이득이 확실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논문들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1A, 1B라고 표현된 것들은요 아주 강한 권고예요.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다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얘기가 있고 등급별로 1C, 2A 이런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등급에서 보면 1B에 해당되는 등급이 뭐냐면 음식하고 암 예방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다양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특히 그 중에 자연 식품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 예방이든 암 치료든 간에 특히 어느 한쪽만 너무 편파적으로 드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은.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을 선택해서 충족이 돼야지. 근데 우리가 이게 무슨 보충제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위주로 먹는 거는 부차적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필요 없다라는 게 1B입니다. 상당히 높은 근거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무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의학도 한쪽을 치우쳐서 하는 의료 영역이 있어요. 이제 사상의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안 맞을 때는 상당히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제만 써서는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약제가 포함돼서 쓰는 한약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마늘이 좋대 이러면서 마늘만 계속 먹는다든가 양파가 좋대 하면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1A 등급은 상당히 강력한 권고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2009년까지 나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봤더니 특별한 식품보조제가 암 예방을 위해서 보조제는 암 예방에서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게 1A 등급이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또 강의 주제에서 말씀드리려는 게 뭐였냐면 복합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보충제라는 게 있어요. 많이들 드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무작위 추출을 해서 여러 대조 실험을 해봤더니 복합 비타민과 보충제를 사용했더니 어떤 한 논문들 대부분의 논문에서 일단 아직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증거가 아직은 불충분하다는 게 가이드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복합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가 아직까지는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참 어렵습니다. 왜 음식을 갖고 논문을 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한 음식이나 또는 이런 복합 비타민이나 미네랄만 먹는 게 보통은 아니거든요. 암 환자분들은 다양하게 드시기 때문에 그것만 드신 분들이 이런 결론을 났다는 걸 논문하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또 그에 반해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사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2건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중국의 린샹이라는 지역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영양 상태인 중국인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베타카로틴, 알파토코페롤, 셀레늄 같은 것들을 복합해가지고 보충을 했어요. 그때 이분들은 식도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가 됐고 또 이 암 이외에도 암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이 13%에서 21%가 감소가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 상당히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하나의 논문의 표현일 수 있고 프랑스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아연 같은 복합 보충요법이 전체의 암 발생 확률을 남성은 30% 감소시켰고 여성은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성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건 공통적인 건 베타카로틴,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참고할 만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암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자꾸 들어가서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을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는 것처럼 하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 2013년 7월경에 우리가 편지 같은 공지사항을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비타민 보충제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쭉 설명을 적으셨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뭐냐면은 비타민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저희 집 아내도 예전에 많이 좀 챙겨주셨는데, 그런데 보통 근데 이것을 이분께서 한 수십 년 동안 발표된 한 200여 정도의 어떤 논문들을 보면 각종 비타민, 항산화제, 영양물질이 풍부한 이런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은 보통 심장이라든가 소화기암 발생이 20-30% 정도 낮아지는 걸 보고가 되었어요. 이거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물질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비타민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근데 어떻게 흡수해야 된다는 거냐면 과일하고 채소를 통해서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소화기암이 최소 20에서 30 대단히 높은 수치죠. 예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통합의학에서 동학에서도 식물 성분인 것들을 많이 복용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지금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과일과 채소 같은 음식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많이 드실 수 있는 화학적으로 좀 합성된 비타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텔레비전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항산화제 보충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 과연 건강이 이로울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망률 한 5% 정도 높이거나 암 예방 효과는 또 관찰되지도 않고 오히려 방광암 같은 경우는 52% 정도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이 논문에서의 어떤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성 비타민이라든가 합성 항산화제가 과연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좋을 것인가? 이분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설명이 아니고 사실은 200여 논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입니다. 사실. 그래서 비타민이라든가 항산화 보충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암 환자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암 환자의 경우는 암 치료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항암 중에는 이런 비타민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 경험이 없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 음식인을 통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는 게 이 레터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1비 등급에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이런 아까 말씀 그분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자문을 받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고 또 1시 등급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최소한 이런 가이드가 있는 데에서 해야지 내가 어떤 상업적으로 그래서 어디에서 이 비타민 드셔보세요. 암 환자한테 좋을 거예요. 이러면서 딱 준단 말이죠. 과연 그런 것이 좋은지는 최소한 근거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경우나 모르실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상 연구라든가 이게 이익이 되는지 부작용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지 근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수련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통합의학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서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일보에 나온 이제 기사를 제가 발췌한 건데 이런 암 환자분들이 검증된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저 역시 이제 여기 계신 암 환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암 환자들부터 봤는데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라고 많이 갖고 오세요. 이게 좋아요? 또 어떤 분은 막 드시고 막 얼굴에 염증이 막 발생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우리가 한약을 먹고 간독성이 있다라고 잘못 오해하신 분들을 이제 올해 논문이 하나 나온 게 뭐였냐면 지난해 논문에 나온 게 뭐냐면 논문을 여러 가지 논문을 검색해 봤을 때 한약 전문 한의사한테 투여된 약은 상당히 미미하고 대부분은 혼자서 한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산에서 캤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독성이 발생한 게 대부분이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막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요즘 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저희와 같은 이제 이런 병원 내에 공급되는 한약은요 반드시 GMP 인증되어 있는 제약회사를 통해서 한약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함부로 일반인들이 쓸 수도 없고 또 한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약재 이외에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갖다 쓰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양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체계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미국의 대형 암센터에서는요, 이 영양상담을 치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여기 계신 암 환자분들이 저하고 계속 이 병원에 계속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어떤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정을 받으셔야 되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만약에 도움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조리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그때 이 시간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어떠한 가이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시술 가이드에서 1비에 간 것도 상당히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식품 보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뒤에서 뭘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저하고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좋은지. 그리고 음식과 이 영양보조제에는 최소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적절한 영양 상태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상담을 받는 분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이런 것들, 또 특히 시기 동안은 불균형되면 안 돼요. 너무 과잉돼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역시 숙련된 전문가의 요리를 하는 것이 권고되는 것이 1비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트 중에 알고 계셔야 될 사이트가 뭐냐면 내추럴 스탠다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내추럴 스탠다드.com이라는 사이트를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세요. 여기서는 주로 어떤 걸 보냐면 아까 이제 그런 근거가 있는 거를 하는 것처럼 음식이라든가 약초라든가 뭐 여러분 드시는 식이보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떤 근거를 잡아주고 권고를 해줘요. 근거 등급을 해주는데 이거는 어느 뭐 국내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같은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요. 이 안에는 한의학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 내용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한의원에서 혼자서 내가 이게 좋아요, 좋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자기 주장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데 최소한 국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 또 이것을 발표한 저자가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 그죠? 일반 교수님이 한 건지 이런 게 되게 권위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 몇 년도에 나온 건지, 너무 과거에 된 게 아닌지, 이거 대규모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평가돼서 등급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근거를 A, B, C, D, F, 그다음에 근거 결여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하고 약간 좀 다른 게 뭐 강력한 근거가 A다, B는 좋은 과학적 근거이다, 또 C는 불합리하다, 부정적이다, F는 부정적이다, 오히려 과학적으로는 또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여기는 이런 논문이죠. 이런 내용이 없으면요, 암 환자분들이 자꾸 상업적인 사람한테 속아요. 야, 이거 좋아. 그리고 참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싸면은 좋다는 거 착각을 하세요. 무조건 비싸면 좋다. 참 안타까워. 한약값, 심지어 제가 처방 한약도 비싼 한약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약 치료하거나 뭐든지 간에. 오늘 아마 여기까지만 제가 가볍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려 하는데, 한약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황기, 민들레, 인삼, 강황, 느릅나무, 여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황기에 대해서 사실 했어요. 황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30분 정도 제가 설명했는데, 항암 작용이 C등급에 항암 화학치료 부작용도 완화시켜준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C등급이라고 낮다는 뜻이 아니고 이와 관계된 논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인데, 사실 황기 같은 경우는요, 모든 항암 중에 크게 불편함이 없고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만약 NK셀이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다면 황기를 많이 드시라고 저는 권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황기 기반인 약제는요, 백근 기반인 항암 화학요법들이 있어요. 뭐 시스플라틴이라든가 뭐 옥살리플라틴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 항암 화학요법의 반응을 되게 좋게 해서 동양 반응도 좋게 하고 영양 상태를 되게 좋게 합니다. 그래서 황기 같은 거는 좀 반드시
암환자들이 알고 계셔야 될 그런 약제고요. 민들레도 상당히 중요한 약제인데 이제 포공룡이라고 하는 한약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약제는요 항염증 작용이 강력한 약입니다. 포공룡. 민들레 많이 드시죠? 나물로. 민들레. 나물도 뭐 이런 게 다 사실 다 한약제인데 한약제는 음식하고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비교적 안 써놨죠. 염증 작용이라든가 소화장애 있을 때 많이 쓰는데 이것이 항산화 작용의 특징이 있고요. 특히 동양성정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일단 많이 도움이 되고 또 B형간염 환자나 이런 간 기능에 대한 개선 효과도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 암이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장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한약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정말 많은 논문이 최근까지 많이 쏟아지고 있는 논문이 많은데 암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백혈구 수지 증가 작용이라든가 또 특징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암이라든가 우리가 에스트로겐 의존형이라든가 이런 암종 같은 유방암이라든가 이럴 때는 인삼을 너무나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주의하지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암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항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하고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아편양 제제의 진통 효과가 인삼은 진통제 역할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편양 진통제 진통 효과를 좀 방해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편양 제제의 진통 효과를 방해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복합적으로 쓰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강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강황이 뭐냐 카레 있지 않습니까? 카레 그죠? 카레 색깔이 이제 노란데 강황가루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사실 강황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카레예요. 한 10여 가지에서 20여 가지가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있는 카레예요. 강황은 우리가 커큐민이라고 하는 항염증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항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 항암 특성이 있어서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신체혈관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의 전이 재발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간혹 카레 같은 것을 이제 드시기도 하고 하게 돼요. 특히 인도에서는 그래서 암 환자가 많이 줄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름나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유분피라고 하는데요. 유분피는 원래는 미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우리가 이제 영양제, 수렴제, 지매제로 썼던 거고요. 우리가 암 치료제의 어떤 성분 중에 하나로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방에서 많이 이제 좀 활용될 수 있는 유분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름나무. 여주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아주 유명해진 이제 약제인데 당뇨병 같은 게 있을 때 여주 같은 경우는 당뇨병의 혈당을 낮추는데 많은 탁월한 효과가 있고 실제로 제가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이나 암 환자가 있으시면 여주를 많이 드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저는. 여주 자체는 혈당을 낮추는데 되게 탁월한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주를 평상시 차로 복용하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아직까지 항암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인체에서 보고되진 않았지만 비교적 우리가 실험실제 연구에서는 항암 효과도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암의 등급이 C 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물론 이건 이 당시에 발표됐을 때 근거 등급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근거가 올라갔을 거로 지금 보는데 오늘은 지금 황기, 민들레, 인삼, 강황, 누름나무, 유분피, 여주가 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 주나누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